안녕하세요. SGM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는 뷰티 사업가 윤경민입니다. 굉장히 밝고 순한 아이였고요. 엄마한테도 한 번 칭얼댄 적이 없고 투정 한 번 부려본 적이 없는 정말 예쁜 그냥 인형 같은 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늦둥이 막내딸이다 보니까 유독 좀 많이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7살, 9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언니들이 굉장히 많이 예뻐했었어요. 저 하나 그냥 사랑받는 느낌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했던 적이었고 유독 엄마가 좀 사회생활 많이 하셨던 터라 초중 고등학교를 다 앞에서 엄마가 학교에 와보거나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돌봄을 이렇게 살뜰하게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언니가 유학을 갔다가 왔었는데 이제 갔다가 와서 보니 막내도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때 저한테 아버지가 내가 너는 그렇게 키웠는데 막내는 그렇게 키우질 않아서 유학을 못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봉투를 주시면서 운전면허를 따갖고 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 그때 아이가 운전을 하게 되면 행동 반경이 달라질 거고 시야가 많이 달라질 거라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여느 대학생들하고는 다른 행동 반경을 갖게 됐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고 세상에 나가는데 좀 두려움 없이 뭔가를 하는데 좀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때부터는 사실 아나운서나 이런 뭐 리포터나 방송 관련된 그런 멋있는 커리어명 같은 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어요. 다른 방향으로 좀 꿈을 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작은 언니 남자친구가 이쪽 방송일 쪽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꿈꾸면서 계속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사실 근데 연극 배우가 꿈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했을 때 인기를 먹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극단 생활하면서 간단한 상황극 같은 거를 알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세상 강사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혼자만 나가서 혼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혼자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날로 바로 극단에 사표 내고 제가 강사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쫓아다녔었어요. 정말 뒤에서 커피 깔고 강의 시작되면 뭐 10분 전에 들어오세요 이런 거 하려고 보수도 안 받고 다 쫓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에 한 달 동안 한 3번, 4번 오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일 있으면 전부 다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얘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사실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전사원 교육을 할 때 아버지께서 경남 합천에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삼성 교육을 했었거든요. 거기까지 아버지가 쫓아왔었던 적이 있어요. 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아빠가 정말 뜬금없이 빨리 결혼해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계획에도 없었는데 좀 일찍 결혼을 하게 됐죠. 큰아이가 3학년쯤 됐을 때 많이 아파졌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조금 바라보게 됐었어요. 사실 아기 때부터 저는 항상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아이들 셋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 손을 탔던 아이였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는데 사실 귀 닫고 눈 닫고 마음문을 확 닫아버린 그 아이를 한 10살 때쯤 돼서 아 진짜 심각하네 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서 다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애들 아빠도 수입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아빠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는 상황이었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아이가 됐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방치해두고 나가서 일을 하는 일은 못하겠구나. 아이들을 좀 바라보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 직업도
제가 기업 교육을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직을 할 때 전직에 있었던 저희 회사 사장님, 그러니까 강사 일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네가 지금 아이들을 잘 키워내지 못하면 사실 네 발목을 잡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거꾸로 그 아이들 정말 잘 키워내고 나면 너가 날개를 달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과감하게 놓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빨간펜이라는 직업을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부모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을 때 빨간펜에서 다른 동료들이 그 아이의 엄마 역할을 전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진짜 10명도 넘었고 네. 대학생활 하다가 바로 강사를 했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계발서 정말 강의하려고 많이 읽었고 그래서 머리만 잔뜩 이렇게 커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생활 속에서 풀어낼 만큼의 장이 없었어요. 근데 빨간펜에서 진짜 저만의 조직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됐었죠.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 실패감이라고 하는 거, 좌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머리로 이해했던 게 아 이런 거였구나 그때 그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잘할 줄 알았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는 엄마들 한 명 한 명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도 생겼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내 마음 같지 않았었고 점점 이제 연차가 가면서 많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저한테 제품을 들고 왔었지만 화장품이야 그냥 파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빨간펜에서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다르다라고 느꼈던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까마득히 후배였어요. 후배였는데 들어오자마자 마인드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일을 잘했었고 저 친구 뭐지? 되게 많이 궁금해지는 친구였거든요. 교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독보적으로 좀 승진을 빨리 했었고 누가 봐도 탄탄대로의 길이 쫙 열려있는 친구였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ICD로 전향을 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 내가 알고 있었던 ICD는 그냥 판매를 하는 화장품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왜 갔냐고 물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권유를 받았던 건 나보다도 어쩌면 언니한테 정말 잘 맞는 사업인 것 같으니 한 번쯤 보러 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보자마자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일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월요일날 세븐데이즈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됐고 그날 하루를 체험을 하고 제가 빨간판에 가서 사표를 내고 쭉 7일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바로 전업을 하게 됐죠. 제가 모닝을 끌고 다녔었어요. 10년 동안 20만 킬로를 탔습니다. 왜냐면 학습지 선생님은요 멀리 다니지 않아요.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20만 킬로를 탔다 그러면 정말 많은 활동량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닝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좀 더 큰 차를 타려면 어쨌든 할부금이 또 들어가야 했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왜 매번 1, 2 되면 다시 제로인데 이번 달은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사실은 불안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차를 그랜저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큰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셋을 혼자서 사실은 한 10년 정도 이상을 키웠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참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경민이만 성공하는 거 보면 눈 감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공하는 모습, 뭔가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 좀 당당한 그런 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좀 편안한 리더,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리더 옆에서 편안하게 아주 작은 거라도 물어볼 수 있고 나한테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할 수 있다인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다. 이번 달 안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